서울의 한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가 있고 금도 나 있습니다. 멀쩡하던 유리창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유리를 깨뜨린 건 어디선가 난데없이 날아온 쇠구슬이었습니다. 한두 집도 아니고 무려 8가구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사람이 맞았더라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나흘 전인 지난 25일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 저녁 6시쯤 갑자기 정적을 깨는 굉음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에 있는데 뭐가 딱딱 소리가 나더래. 딱 소리가 나와 보니까 이렇게 돼. 소리가 난 건 베란다 쪽이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황급히 베란다로 달려간 집주인. 당혹스럽게도 단단한 강화 유리창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예요. 20mm이고 7mm도 넘을 거예요. 비슷한 시간 윗집에서도 무언가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듯한 강한 충격음을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갔는데 못 보던 구멍이 있어서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놀랬죠. 피해는 비슷했습니다. 이곳 베란다 유리창 역시 윗집과 비슷한 형태의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같은 피해를 입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3층부터 9층까지 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만 노린 것 같지는. 아파트 한 동에서 무려 8가구가 정체모를 무언가의 공격을 받은 상황. 도대체 집으로 날아든 건 무엇이었을까? 현장에서 발견된 건 쇠구슬이었습니다. 빠진 데가 16빠지고 일단 빠진 자국이. 지름 8mm 정도의 공업용 쇠구슬. 단단한 강화 유리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맞았더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창이 저리 뚝뚝 뚫어질 정도면 보통 아니잖아. 사람 살에 맞아도 뚫고 들어가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먼저 쇠구슬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리창에 남아있는 16개의 흔적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쇠구슬이 부딪힐 때 유리가 이제 아주 작은 분말 형태로 이제 파쇄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그 파쇄된 분말이 이제 어느 쪽에 많이 생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충격을 한 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충격을 한 건지 혹은 상하까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유리가루가 흩어진 방향의 반대쪽이 쇠구슬이 발사된 방향이라는 것. 여기에 유리에 생긴 금은 보통 구슬이 날아온 방향과 같은 쪽으로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의 손상 위치와 쇠구슬의 포물선 궤적까지 계산했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그 탄착 지점까지의 그 궤적을 이제 보면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포물선의 어떤 그런 그 궤적도 이제 염두에 두고 탄도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근접한 발사 지점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개의 변수를 놓고 분석한 끝에 국과수가 지목한 쇠구슬 발사 지점. 바로 피해 아파트에서 60m 거리에 위치한 교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교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서 쇠구슬을 발사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현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구슬 8개가 수거됐고 콘크리트로 된 교각 곳곳에서 무언가에 맞아 움푹 패어 들어간 흔적들도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누군가가 사전에 교각에 대고 연습을 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범행 장소는 파악된 상황. 하지만 범인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주변 해서 이 사이트로 이제 최대한 많은 CCTV를 확보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위험천만한 공격을 계획한 걸까? 취재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 또는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다쳐야 된다는 이런 공격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상당한 지리감과 자신감, 연고감이 있는데 이 구슬 발사 행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하나의 프로젝트인 것이죠.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교각에서 샀다는 점, 그리고 사격의 거리를 미리 연습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범용이나 이런 CCTV가 전혀 없는 곳을 찾아서 사격을 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추가 피해의 우려마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유리창에서 이를테면 개나 고양이 등의 뭐 짐승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뭐 이것에 또 일정한 무리함을 느끼게 되면 그야말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뭐 특정 부류에게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보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50여 개의 버스 정류장 유리를 쇠구슬로 깨뜨린 택시기사가 검거됐고, 서울 마포구와 강남의 주택가에서도 쇠구슬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파괴력이 상상 이상으로 위력적인 만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구입이나 사용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총기, 도금 뭐 이런 쪽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새총 같은 것은 거의 뭐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쇠구슬 테러, 주민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